안녕하세요. 고입검정고시사회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보실 내용은요, 온대기후지역의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살펴보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한 온대기후 지역의 자연환경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온대기후라 해서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제 좀 이따가 이 온대기후도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온대기후들을 다양하게 나타나는 온대기후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을 해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 해서요, 이렇게 지도가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보시도록 하실게요. 보시면 서울이 여기 있죠. 서울이 속해 있는 요 지역은 계절풍이 부는 기후지역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십니다. 보시면 이 지역은 지금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불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요 왼쪽에 보시면 런던이 보이시죠? 이 런던에 보이시면 런던은 이렇게 빨갛게 흘러가는 해류가 보이죠? 이걸 북대서양 난류라고 합니다. 이 북대서양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도 역시 온대기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세 번째로 보시면 런던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요, 이 로마라는 도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서울이나 런던이나 로마는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쪽의 온대기후는 온대계절풍 기후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런던 쪽에서 나타나는 것은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 쪽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군데는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온대기후 지역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실 건데요. 자, 온대기후 지역은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사계절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인간 생활에 유리한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겠죠. 그리고 비교적 강수량도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 지역은 이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즉,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후도 좋죠. 강수량도 맞춤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세계의 기후를 살펴보실 때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꼽았던 곳이 어디였었나요?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남부지역, 그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온대기후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러한 온대기후는 자, 어디를 중심으로 분포하냐면요. 자, 잠깐만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도와 45도 사이에 존재하죠. 런던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로마는 자, 서울과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시겠죠. 자, 보시면 여기 30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근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위도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중위도라고 부릅니다. 자, 요 내용은 좀 지우겠습니다.
중위도라고 하고요. 이런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온대기후는 어디를 중심으로 분포하냐면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이라는 건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쪽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쪽을 가리키는 이 부분은요, 어떠냐면, 자, 서안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편서풍이 불고요. 바람으로는 편서풍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해류가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난류의 영향으로 동안에 비해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비해 위도가 더 높은 지역에서도 온대기후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보다, 서울보다 런던은 굉장히 위쪽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냉대에 가깝다는 얘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류와 북대서양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따뜻하기 때문에 바로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별이 되시겠죠? 자, 중위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온대 기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적도와 극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타나죠? 적도에 가까운 것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은 건조, 그 다음은 온대, 그 다음은 냉대, 그 다음은 뭐가 나타나죠?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도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극지방으로 가까이 갈수록 한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보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렇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위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중위도면 보통 온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강수량이 부족하다면 온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딥니까? 중국 내륙 지역, 그쪽에 사막이 있는 지역이죠. 바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막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중위도에 속해 있지만, 중위도에 속해 있는, 이렇게 중위도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어떻다는 얘기죠? 중위도에 온대기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중위도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온대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온대기후는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하고 이 동안 지역은 조금 위치가 좀 다르다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양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셨던 세 개의 지역이 있죠. 다시 한번 지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온대계절풍 기후라고 그랬죠.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그랬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온대계절풍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나라를 생각하세요. 온대계절풍 기후는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름을 보실까요? 여름을 보시면 너무 덥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습하죠. 겨울은 어떤가요? 추워요. 한랭이죠. 그리고 어떤가요? 건조하죠. 막 건조해서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름은 고온 다습하고 겨울은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온의 연교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름은 다습하죠. 비가 많이 오죠. 하지만 겨울은 건조니까 비가 거의 많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강수량에도 계절차가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교차 크지요. 강수량의 계절차가 큽니다. 그래도 사계절이 있으니까 적도나 건조 지역보다는 어떻습니까? 살기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온대계절풍 기후보다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있다면 바로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런던이죠. 런던.
이 런던으로 대표되는 서부 유럽이 있고요. 물론 뉴질랜드도 나타납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런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는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자, 연교차라는 건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잖아요. 그게 작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비가 거의 많이 오지 않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보다는 좀 살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좀 흐리다는 게 문제지 살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마로 대표되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중해 주변에 나타나는 곳이죠. 물론 캘리포니아나 칠레 중부 지역도 이 기후에 해당이 됩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로마로 대표되는 그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여름에는요, 우리나라처럼 고온입니다. 더워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 지중해 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죠.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떠냐면 건조합니다. 보실 때 여름에 우리가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습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많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막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짜증이 날 그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이쪽 지중해로 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매우 덥지만 땀이 나지 않거든요. 습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않겠죠. 즉 우리나라하고는 생활 환경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름에 건조합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풀이 막 마르죠. 자, 풀이 막 마르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지역은 건조한 거에 잘 견뎌내는 그런 수목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는 지역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 기온면으로 보면 우리는 다습인데 이쪽은 건조하다. 좀 쾌적한 지역이로군.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 보실까요? 겨울 보시면 우리 추웠죠. 여긴 온난이네요. 우리 건조했죠. 아이고 여기는 어떤가요? 지금 수변이네요. 우리랑은 좀 성격이 다르네요. 여기에는 정전기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죠. 자, 보시기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있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죠.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 우리는 이것을 런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 이것을 우리는 로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죠. 우리나라, 런던, 로마를 비교할 때 이렇게 똑같은 온대 기후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신 겁니다. 자, 좀 더 한번 살펴보실까요? 서울은 어떤가요? 여름과 겨울에 서로 다른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선생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름에는 지금 남동 계절풍이 불었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분 겁니다. 남동 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겨울에는 북서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그 얘기죠. 보시면 여름과 겨울에 서로 다른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와 강수량의 계절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온대 기후 중에서는 조금 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요, 고온이고요, 강수량이 많죠.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요, 한랭이죠. 강수량이 적습니다. 건조하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서울은, 즉 서울로 대표되는 온대계절풍 기후는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대청마루,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온돌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온돌은 우리나라만의 것입니다. 자, 이제 런던 가보실까요? 런던 가보시면 우리나라보다도 위도가 높지만 이 지역은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도 작고요, 강수량의 계절차도 작습니다. 여름은 어떤가 보니까 서늘하네요. 여름이 서늘하면 좋지 않나요? 겨울은 어떤가요? 보니까 온난하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연중비가 고르게 내리니까 큰 폭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흐리지요.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있고요. 뭘 들고 있죠? 자, 우산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로마를 가보시면 로마는 우리나라처럼 여름은 기온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죠. 풀이 마른다고 그랬죠. 겨울은 비교적 기온이 높고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온난 수변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풀들이 어떠냐면 바싹 말라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싹 마르는 이 기온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거요? 수목농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수목농업이 발달해 있다. 아이고, 제가 글씨를 너무 급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수목농업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 수목농업에 해당되는 작물은 올리브라든가 또 뭐가 있죠? 그리고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그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고온 다습하죠. 그럼 고온 다습한 여름 기후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자, 물이 많고 햇볕이 뜨거우니까요, 벼농사가 발달해 있습니다. 벼농사가 발달해 있으니까 당연히 쌀 중심의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죠. 벼농사 짓는 곳이 또 있었죠. 어디였었나요?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기억나시죠? 두 번째, 서부 유럽입니다. 런던으로 대표되는 이곳은 여름철이 서늘하고 토양이 척박해서 곡물 재배가 불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서늘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어떤 거요? 밀과 보리를 재배하면서 함께 가축을 함께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 농업 자체가 좀 불리하니까 호남 농업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낙농업이나 원예농업, 꽃이지요, 꽃.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중해 주변 지역으로 가보시면, 이쪽은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고 그랬죠? 이 우리는 고온 다습, 여기는 고온 건조입니다. 풀들이 바싹 말라버리는데, 이러한 고온 건조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수목농업이요.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 그리고 겨울에는 곡물농업인 밀을 농사짓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지중해 주변 지역인 그리스라는 나라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따금 TV에 이렇게 비춰지는 그리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흰 벽, 그리고 창문이 작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햇볕이 뜨거우니까요. 뜨거우니까 그 햇볕을 좀 줄여드리려고,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대체로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고 하얀색으로 외벽을 칠한 경우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세 개의 온대기후지역에 나타나는 세 개의 지역을 살펴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온대계절풍기후, 그 다음에 어디죠?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서한해양성 기후,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성 기후,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을, 지금 방금 공부하신 내용을 한번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지중해성 기후지역 어디였죠? 로마죠. 로마.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린다? 아니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은 어디였냐면 어디였죠? 서부 유럽 런던이었잖아요. 런던. 서한 해양성 기후에 해당되는 곳이죠. 서한 해양성 기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1번의 답은 X가 됩니다. 두 번째, 서한 해양성 기후지역 런던이죠. 여기에 속하는 서부 유럽. 그렇죠. 됐네요. 그럼 서부 유럽 여기까지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니었잖아요.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건 우리였죠. 반대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것도 틀린 진술입니다.
3번 보시면 지중해 주변 지역은 여름철에 고온 맞는데요. 다습이요? 아니거든요. 다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건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벼농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수목농업이라고 그랬죠. 자, 고온 건조하고요. 그리고 무슨 농업을 하냐면 수목농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온 다습해서 벼농사가 발달하는 지역은 지중해 주변 지역이 아니라 어디라고 보셔야 돼요? 바로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 대륙 동안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이 부분 역시 틀린 진술입니다. 4번이죠. 이탈리아에서는 포도,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네, 맞는데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혼합 농업이 발달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농업이요? 수목 농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혼합 농업이 발달하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네, 바로 서부 유럽 쪽, 즉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역시 틀린 진술입니다. 틀린 게 너무 많죠? 자, 5번 보실게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한은 바로 어디냐면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동안 어디죠? 우리나라가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 비해 위도가 더 높습니다. 그랬잖아요. 위도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요. 여기보다 위도가 높잖아요. 그렇지요? 위도가 높으니까, 자, 위도가 더 높은 지역에서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동글뱅이가 답이 됩니다. 자, 영국 보실까요? 냉기와 습기를 제거하기. 왜 냉기와 습기가 있을까요?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고르게 내리지만 좀 흐린 날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실내에 벽난로를 설치한 집이 많다. 맞습니다. 7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온 다습 맞고요. 여름철 기후 맞고요. 맞는 게 이거 가로넣기네요. 무슨 농사죠? 네,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8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중에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여름철이요. 이탈리아는 건조입니다. 우리는 다습이죠. 비 많이 오죠. 태풍 오잖아요. 비 많이 오죠. 왜 어디라고 보시냐면 우리나라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9번 보시면 서부 유럽에서는 식량 생산과 가축 사육이 결합됐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혼합 농업이라고 했었습니다. 10번 보실까요? 서울은 유라시아 대륙에 어디 있나요? 동쪽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동쪽 연안에 있고요. 런던과 로마는 어디에 있나요? 유라시아 대륙이 어디 있죠? 서쪽 연안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기억들이 많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셨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대기후지역은 우리나라로 대표되는 요 지역,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요. 강수량의 계절차가 큽니다. 이용하는 것 벼농사를 짓게 됩니다. 서부 유럽은요, 기온의 연교차가 우리가 큰데 여기는 작습니다. 자, 강수량의 계절차가 우리가 큰데 여기는 강수량이 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혼합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주변은 여름은 고온 건조하죠. 우리랑 다른 것은 우리는 여기서 다습이죠.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 습이랍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수목농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온대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의 기후를 한번 살펴보셨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대기후 살펴보셨고요. 이제 오늘 온대기후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조기후와 툰드라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으로 세계의 기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